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네요. 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카톡방 상법 스터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이죠. 지난번에 사회 때 우리 명의대여자 책임과 관련해서 공부를 해봤잖아요. 또 명의대여자 책임이 문제가 꽤 나왔었고 사례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객관식도 많이 나왔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될 건데 2020년 변시 9회 때 또 이렇게 등장을 했던 사례 문제인데 여기에도 약간의 쟁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풀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요. 상호 명의대여자 책임인데 우리 쟁점을 한번 이렇게 짧게 주어도 여러 가지 이제 객관식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은 다섯 개 주제를 물어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쟁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례형 문제 풀 때도 똑같아요. 이게 주어지면 거기서 벌써 예, 안목을 가지고 쟁점을 추출해내야 됩니다. 누가 많이 쟁점을 추출해냈냐에 따라서 채점위원들은 사실은 우리 채점 기준표에 없다 하더라도 사실 채점 기준표가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논점이 추출되면 가점을 줍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쟁점을. 일단 명의대여자의를 영업주로 오인해서 상인인 명의차용자 병에게 명의대여자는 의이고 명의차용자는 병이네요. 좀 헷갈리긴 하죠. 그죠? 원래 가불력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의를 거꾸로 명의대여자, 차용자를 병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갑이 상대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을과 병을 공동축으로 삼아서 명의차용자가 돈을 안 줬나 봅니다. 을에 대해서는 상법 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고요.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는 물품 대금을 구하기 위해서 1억 원의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죠. 그럼 이건 어때요? 명의대여자 책임과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은 사실은 이거 공동소송이죠. 공동소송. 한꺼번에 동일한 그 내용을 동일한 채무라고 볼 수 있죠. 동일한 채무를 같이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 채무 관련되는 공동 소송이 될 겁니다. 이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난 다음에 쟁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을이 명의대여자죠. 그리고 명의차용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의대여자와 차용자인데 다 알겠죠? 쟁점은 뭘까요? 명의대여자는 상인이냐 비상인, 상인도 가능하냐 비상인 가능하냐가 하나 쟁점이 될 것이고 만약 차용자 같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미 결론 내렸지만 차용자는 상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상인이고 거기에 상행이냐 비상행이냐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문제 나오면 찾아주고 만약에 차례형 문제라면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명의대여를 했다. 이런데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방은 갑이었어요. 이 상대방 갑이죠. 갑이 이제 이런 물품을 공급했는데 병이 돈을 안 줬겠죠. 알겠죠? 돈을 안 줬겠죠.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물품 대금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하고 이렇게 물품 대금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갑이 내가 병이 행위를 했지만 을이 그죠? 행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알고 봤더니 을은 명의대여자고 병은 명의차용자였다. 을에게도 내가 책임을 물을 수 있네 라고 하면서 명의대여 책임을 물었습니다. 명의대여 책임은 뭐예요? 물품 대금 청구와 같은 것이죠. 사실은요. 결국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간에 둘이 같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동일 책임인데 이 동일 책임의 효과가 의미가 뭐냐면 연대 책임이죠. 연대 책임인데 법적 성격은 부진적 연대 책임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진적 연대 책임에서의 효과를 한번 또 쟁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부진적 연대에서 효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연대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이 상대방은 사실 이 명의대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상대방. 알겠죠? 근데 상대방 조문에 보면은 오인하라는 거죠. 오인했을 때. 이 오인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선이죠, 여러분, 선이. 이 선의에는 뭐죠? 중과실이 없는 거죠. 중과실이 없는 걸 말합니다.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 그렇죠?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럼 이 선의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할 거냐 이거죠. 이 선의에 대한 입증, 오인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할 거냐 이거죠. 그 자기가 책임을 벗어나고자 하는 누구겠습니까? 명의대여자겠죠. 너 알고 있었지 않느냐?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입증 책임이 쟁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갑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 말하느냐 아니면은 그 다음 단계 사람을 말하느냐, 제3자를 말하느냐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직접 상대방을 말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리되어져 다 책임이 쟁점이 잡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법원에 어떻게 했냐면 갑은 을과 병을 공동 피고로 해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럴 때 지금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죠. 이 공동 피고로 소송한 이 소송의 성격이 뭐냐 이거죠.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아니면 통상 공동소송인지 소송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부진정 연대 채무와 관련되는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은 그냥 통상 공동소송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격을 한번 잡아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명의대여자 확정 판결 나왔을 때 명의대여자가 을만 항소를 했어요. 을만 항소를 하고 병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을만 항소했을 때 이 항소의 효과가 병에게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죠. 항소에 다시 말해서 항소의 뭐 차단료죠, 차단료.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미칠 거냐 하는데, 여기에 성격이 통상 공동소송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은요, 필공이 아니고 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을만의 항소 효과면 병에게 이 항소의 효과가 미칩니까? 안 미칩니다. 알겠죠?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용이 간단하게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번 짚어보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더 뭐 확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병이 1억 물품 대금 중에 3천만 원을 지급했다. 그렇게 되면은 3천만 원 지급된 것이 만약 입증이 됐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명의대여자인 을에게 갑에게 지급하라고 만약에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돼서 인용을 했을 때 지급하라고 하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3천만 원 지급했죠? 7천만 원 되겠죠. 그죠? 7천만 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것은 부진정 연대 채무에 대해서 효력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부진정 연대 채무의 효력 문제입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의 효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절대효와 상대효가 있잖아요. 절대효 같은 경우는 공동 채무이기 때문에 동일한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가 소멸되는 거죠. 채무가 소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효가 미칩니다. 그렇지 않고 시효 중단이라든지 채무의 승인을 통한 어떤 포기라든지 그죠? 본인의 포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거죠. 소멸시효 중단 같은 거는 상대적인 효과가 미치는 거죠. 여기 3천만 원이 변제됐기 때문에 변제효는 절대효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병이 내 물품 줄게라고 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서 시효 중단이 됐습니다. 시효 중단이 됐어요. 이 시효 중단은 이렇게 브레이크가 미칩니까? 이건 안 미칩니다. 알겠죠? 이거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상대효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9번 문제도 만만치 않게 쟁점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포인트만 정리하고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뭐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명의대여자의 책임 요건, 명의대여자의 상임 비상임이다. 가능하다. 공법인도 가능하다. 명의 차용자 영업은 상행이 비상이 상관없다. 이미 딱 정리가 됐고요. 예, 판례 인천 직하시 사건 아시죠? 예, 인천 직할시가 사단법인 한국병원관리소에게 인천 직할시립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해줬죠. 그래서 인천 직할시는 이제 공법이 됐는데 공법인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인, 비상인 상관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판례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검토할 것은 명의타용자의 거래 상대방, 제3자 요건이죠. 제3자는 누구냐? 직접 상대방을 말한다. 그다음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해서 거래해야 된다. 이 오인의 성격은 선이다. 그 말은 악의 중과실이 없는 걸 말한다. 입증은 누가 할 거냐? 명의대여자가 입증하여 면책하면 된다.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의 소송관계에서 법적 성격을 말하는 거죠. 통상 공동소송이다. 그래서 상소로 인한 확정 차단, 아까 제가 말을 잘 못했는데 확정 차단력이죠. 확정 차단 효력은 상대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만 발생하고, 알겠죠? 네, 다른 데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소인과 피항소인 사이에서만 이심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진정 연대 채무인데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에는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이제 상법에 쭉 나오면 효과는 절대요, 예, 상대요가 있다는 거죠. 절대요는 특히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이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에서 일방의 채무가 변제나 대물 변제, 공탁, 상계 등으로 채권이 만족해 소멸하면 타방 채무도 소멸된다. 그죠? 그 다음에 상대요는 타방 채무의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소멸 시효 중단 사유나 시효 이익의 포기 이런 것들은 타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 청구나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은 다른 타방 채무자에게 효과가 없다. 알겠죠? 그게 이제 상대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0분 만에 여러분 이제 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만은 명의대여자 책임을 오늘 중으로 마치고요. 내일은 우리가 상업등기로 바로 넘어가고 상업등기 문제 풀고 바로 영업양도로 넘어가고 조금 이제 이번 주는 속도를 좀 내서 제가 문제를 좀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를 두 문제 풀 수 있으면 두 문제 풀도록 한번 해볼게요.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좀 객관식을 좀 끝내보는 것도 괜찮죠. 선택형.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첫날이기 때문에 이 한 문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